왜 우리는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가? 반추, 루프, 그리고 마음에서 벗어나는 법. 시작장 들어가며 당신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밤 11시. 당신은 이불 속에 누워 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낮에 있었던 그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계속 이 생각이 나는 걸까? 이 경험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하루에 약 6만 개에서 8만 개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무려 85%는 어제도 그 전날도 했던 생각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우주선이 아니라 같은 동네를 빙빙 도는 버스에 더 가깝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걸 알면서도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1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그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심리학의 언어로, 뇌과학의 렌즈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삶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제1장 생각의 루프. 반추는 왜 시작되는가? 반추란 무엇인가? 심리학자들은 같은 생각이 반복되는 현상을 반추 루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반추는 소가 먹이를 여러 번 씹고 되새기는 행동에서 온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삼켰다가 다시 끄집어내어 씹고 또 삼켰다가 다시 씹습니다. 문제는 소의 반추와 달리 우리의 반추는 영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하고 감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지쳐 쓰러지게 만듭니다.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는 쉬고 있을까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답은 놀랍게도 아니오입니다. 우리가 멍하게 있을 때 뇌의 특정 영역들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를 과학자들은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고 부릅니다. DMN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뇌의 대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과거를 회상한다. 둘째, 미래를 상상한다. 셋째, 타인의 생각을 추측한다. 들리시나요? 이 3가지가 바로 반추의 재료들입니다. 우리의 뇌는 구조적으로 과거를 곱씹고 미래를 걱정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상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의 루프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로 반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금방 털어내고 어떤 사람은 며칠씩 붙들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심리학자 수전 놀렘 호크스마 수전 날럼 호크시머의 연구에 따르면 반추는 하나의 대처 방식으로 학습됩니다. 계속 생각하면 언젠가 답이 나올 것이다. 이 믿음이 반추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된 약속입니다. 반추는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문제 주변을 맴돌며 에너지만 소진할 뿐입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지고 불안이 커질수록 더 생각하게 되는 악순환의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제2장 감정의 무게. 부정적 감정이 기억을 지배하는 이유. 부정 편향이란 무엇인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칭찬 한마디와 비판 한마디 중 무엇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까? 좋은 일 5가지와 나쁜 일 1가지 중 무엇이 더 마음에 걸립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비판과 나쁜 일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이것은 당신이 유난히 예민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진화 과정에서 획득한 생존 본능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부정 편향 네거티버티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수천 년 전 우리의 조상들에게 위험을 빨리 알아채는 능력은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맛있는 열매를 발견하는 것보다 독 있는 열매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포식자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목숨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를 더 강하게, 더 오래 기억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감정과 기억의 연결고리. 뇌의 편도체 에미그달러는 감정 처리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공포나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감지하고 처리합니다. 편도체가 강하게 활성화될수록 그 순간의 기억은 더 선명하게 각인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쁜 순간보다 창피했던 순간을, 칭찬보다 비판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불쑥 되살아납니다. 뇌는 패턴을 인식하고 위험을 예방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메커니즘은 종종 오작동합니다. 무서운 맹수가 아닌 과거의 실수 하나가 반추의 방아쇠가 되어버립니다. 감정 반추의 특별한 위험성. 반추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은 감정 반추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생각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나는 왜 이렇게 나쁜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해 생각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이렇게 예민한가? 왜 이렇게 형편없는가? 이런 자기 비판적 반추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생각이 감정을 불러오고 그 감정이 다시 더 깊은 생각을 불러오는 나선형 하강이 시작됩니다. 제3장 자아의 목소리 내면의 독백과 자기 서사. 우리는 하루 종일 자신에게 이야기한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하루에 자신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는지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약 1300번 이상 자기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이것을 내면의 독백이너 마놀로그이라고 합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항상 흐릅니다. 오늘 회의 잘했어. 그 농담이 좀 어색했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 끊임없는 내면의 목소리, 당신의 것은 어떤 톤인가요? 비판자인가, 지지자인가? 심리치료사 에단 크로스 이선 크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내면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비판적 자아 크리티컬 셀프, 항상 부족함을 지적하고 실수를 확대하고 최악의 결과를 예상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지적 자아 서포티브 셀프, 격려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반추에 빠진 사람들의 내면 독백은 거의 예외 없이 비판적 자아가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니까요. 나는 진짜 내 자신을 알잖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아.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내면의 비판적 목소리는 진실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말들, 실패 경험들, 두려움들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패턴입니다. 자기 서사의 힘과 위험. 우리는 각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인간관계가 힘들어.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이 자기 서사는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 서사에 맞는 증거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서사에 반하는 증거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무시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 컴퍼메이션 바이어스이라고 합니다. 반추는 이 부정적 자기 서사를 매일 밤 되새기며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이야기를 쓰고
그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4장 통제의 환상 왜 생각을 멈추려 할수록 더 커지는가. 백곰 실험. 1987년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흰 곰이 떠오를 때마다 종을 치세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가자들은 5분 동안 평균 6번 이상 종을 쳤습니다. 흰 곰이 계속 떠오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단계였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껏 흰 곰을 생각해도 된다고 했더니 이 참가자들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은 집단보다 훨씬 더 많이 흰 곰을 생각했습니다. 억압이 오히려 반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이러니 과정 이론. 웨그너는 이 현상을 아이러니 과정 이론 아이라닉 프로세스 시리우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억제하려 할 때 뇌는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하나는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차단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생각이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것. 바로 이 모니터링 과정이 역설적으로 그 생각을 계속 활성화합니다. 그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제 대신 수용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할까요? 심리학은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수용 액셉턴스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항 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그 회의 장면을 또 떠올리고 있구나. 괜찮아. 이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생각을 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생각은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파도를 막으려 하면 물살에 쓸려가지만 파도를 타면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제5장 신체의 지혜 몸이 마음을 바꾸는 방법. 생각은 몸에 산다. 우리는 흔히 생각은 머릿속에, 감정은 가슴에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최신 신경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온몸에 걸쳐 일어납니다. 불안한 생각을 할 때 심장이 빨리 뛰고 어깨가 굳고 호흡이 얕아지는 걸 느낀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몸이 이완될 때 마음도 조용해지는 것을 느껴보셨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뇌와 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은 양방향입니다. 호흡의 힘.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신체 기능 중 반출을 멈추는데 가장 강력한 것은 호흡입니다. 숨을 천천히 깊게 내쉬면 미주 신경 부위 AGUS 너브이 자극됩니다. 이 신경은 뇌에 지금 위험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편도체의 활성화가 줄어들고 전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소용돌이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지금 잠깐 함께 해봅시다. 4초간 코로 천천히 들이쉬세요. 그대로 4초 멈추세요. 이제 6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한 번 더 해봅시다. 느껴지시나요? 이 간단한 호흡 하나가 당신의 신경계를 바꿉니다. 움직임은 생각을 바꾼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90분의 자연 속 걷기는 반출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운동은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우리 뇌를 문자 그대로 다른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반추는 정적인 상태에서 가장 강해집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도 움직입니다. 제6장 마음의 도구 반추의 루프를 끊는 실천들. 거리두기 기법 자신을 3인칭으로 바라보기. 에단 크로스의 연구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자기 거리두기 셀프 마이너스 디스턴싱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마치 친구의 문제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러지? 라고 묻는 대신 지금 당신의 이름은 왜 이러는 걸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작은 언어적 전환이 전전두엽을 활성화하고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친구에게는 훨씬 더 자비롭고 현명한 조언을 합니다. 자신에게도 그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글쓰기 머릿속 생각을 종이 위로.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 제임즈 페니버커는 수십 년간 표현적 글쓰기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1520분씩 꾸준히 글을 쓰면 우울감과 불안이 현저히 감소한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글로 쓰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생각이 외부화됩니다. 머릿속에 있던 것이 종이 위로 나옵니다. 더 이상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둘째, 언어와 과정이 생각을 구조화합니다. 뒤죽박죽 섞인 감정들이 단어로 정리되면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오늘 밤 머릿속을 맴도는 그 생각을 종이에 써보세요. 잘 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의 닷. 반추는 과거나 미래에 삽니다. 반추를 끊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 mindfulness은 현재 이 순간에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종교나 신비주의와 관계없이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접근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MBSR은 DMN의 과활성화를 줄이고 전전두엽의 조절 능력을 강화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간단한 마음챙김 연습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5가지를 눈으로 찾아보세요. 4가지를 손으로 만져보세요. 3가지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2가지 냄새를 맡아보세요. 1가지를 맛보세요. 이 간단한 5-4-3-3-2-1 연습이 당신의 주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반추의 시간 여행에서 현재로 귀환하는 비상구가 됩니다. 인지 재구성 생각의 옷을 바꾸다. 인지행동 치료 CBT의 핵심 기법 중 하나는 인지 재구성 카그니티브 리스트럭처링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발표가 엉망이었어. 다들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겠지라는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는? 반박하는 증거는? 내 친구가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10년 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 질문들은 생각의 절대성을 흔들고 더 균형 잡힌 관점으로 이동하게 해줍니다. 제7장 변화의 가능성.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가? 뇌는 변한다. 신경가소성의 기적.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성인의 뇌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는 이 믿음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뇌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합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은 문자 그대로 뇌를 물리적으로 바꿉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의 NEUROPLASTICITY라고 합니다. 반추의 루프는 습관입니다. 뇌 안에 깊이 파인 신경 경로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새 길이 좁고 힘들 것입니다. 오래된 길이 더 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걸으면 새 길은 넓어집니다. 오래된 길은 서서히 풀로 덮입니다. 자기자비 변화의 토양. 변화는 자기 비판이 아닌 자기자비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에서 싹틉니다.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를 가진 사람들은 실패 후 더 빨리 회복하고
더 오래 노력을 지속합니다. 자기 자비는 자기 방종과 다릅니다. 괜찮아,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이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고 나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입니다. 당신이 반추로 힘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힘든 것은 약해서가 아니야. 인간이기 때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어.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어. 작은 변화, 큰 차이. 변화는 거대한 결심이 아닌 작은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5분의 호흡 연습.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의 일기 쓰기. 생각이 반복될 때 이건 그냥 생각이야 라고 조용히 알아차리기. 산책할 때 이어폰을 빼고 발소리에 집중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뇌의 기본 설정이 서서히 바뀝니다. 생각의 루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점점 수월해집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반추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것 또한 인간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 바로 변화입니다. 제 마무리장 나오며 당신의 마음을 다시 만나며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생각의 루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뇌가 왜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는지, 내면의 목소리가 어떻게 우리를 가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루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보호가 때로는 감옥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은 당신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이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경가소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내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 나는 내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위해 이 시간을 내주셔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